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모스크바 근교 고리키 레닌스키에 있는 저택 박물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러시아 여인에게 반한 외국인 성직자에게 하사한 영지에서 시작해서 레닌의 마지막 거처가 된 고르키 레닌스키의 저택, 그에 얽힌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로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이 진짜 군인이 되는데 3일이면 충분했다고요. 이 책은 전쟁에 참여했던 여인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한 여인은 전쟁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배로 기지 않고 두 다리로 서서 전차 타기, 흰빵을 사서 통째로 먹기,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침대보 위에서 실컷 자기라고 말이죠. 레닌은 러시아 짜르 체제의 엄혹한 시절, 투옥과 유형생활, 제1, 2차 러시아 혁명, 제1차 세계대전과 내전, 신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혹독한 경제 상황 등 온갖 파란을 겪었습니다. 그런 레닌이 말년에 바랐던 것도 깨끗한 침대보가 깔린 작은 방과 자신만의 책들로 채워진 아담한 서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고르키 레닌스키의 저택 박물관에 보존된 레닌의 소박한 침실과 서재가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다른 홀들보다 방문객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 울림은 비단 저희에게만 와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르키 레닌스키의 보존지구 박물관은 레닌이 말년, 즉 1923년 5월부터 1924년 1월까지 보낸 곳입니다. 이 저택은 내부 인테리어가 잘 보존된 몇 안 남은 러시아 중세 저택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 소개에 걸맞는 아름답고 값비싼 소장품들, 그림 같은 주변 풍광, 그와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미 등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고르키 레닌스키의 영지 소유주들의 얽힌 이야기들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고르키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1542년부터 1543년 모스크바 서기부 대장입니다. 가브릴라 스파시젤리에프의 영지라고 기입된 것이죠. 스파시젤리에프 가문은 약 250년 이상 고르키 영지와 가스르 대로를 따라 펼쳐진 주변 마을을 소유했습니다. 가문의 시조는 살바토르라는 성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반 3세의 부인이 된 비잔틴의 소피아 팔레올로그의 오빠를 수행하여 모스크바에 왔다고 합니다. 살바토르는 모스크바 처녀에게 반해서 결혼한 후 러시아 정교를 받아들였다고 하죠. 전무후무한 경우였습니다. 살바토르의 세례식에는 이반 3세도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살바토르는 라틴어로 구원자란 뜻이고 러시아어로는 스파시젤이므로 스파시젤리프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반 3세는 그에게 고르키 영지를 하사하였습니다. 그 후 고르키 영지의 주인은 나우모프, 뚜르베츠키, 벨로세스키, 베케토프, 로프힌 등 러시아의 오래된 귀족 가문들로 바뀌었습니다. 19세기 초 대귀족 부인 아그라페나 알렉세이브나 두라소바는 두 차례에 걸쳐 즉 1800년과 1803년에 고르키 영지와 주변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택을 정비하고 공원을 꾸몄습니다. 두라소바 대귀족 부인은 1824년에 사위였던 알렉산드르 피사레프에게 고리키 영지를 5만 루블에 매도합니다. 피사레프는 유명한 정치가이자 상원의원, 작가, 모스크바 대학교의 후원자였죠. 1812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피사레프는 본체 북쪽과 남쪽의 두 곁체 등을 건축하거나 증축하여 저택을 완성하였고 공원도 더 확장하였습니다. 저택의 큰 방에서 피사레프는 바젬스키 공작 등 모스크바 문화계 인사들과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피사레프는 아내 아그라페나 미하일로브나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영지를 장모에게서 사들인 후 5년이 지나 사망하면서 이 영지를 아내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 후 1870년대 말부터 고르키 영지는 수시킨, 프로코피에프, 시바예프, 게라시모프 등 상인 가문이 소유하게 되죠. 1909년 고르키 저택은 유명한 문화예술 후원자 사바 모로조프의 미망인이었던 지나이다 그리고리에브나가 사들이게 됩니다. 러시아의 메세나였던 사바 모로조프는 그의 후원으로 러시아 미술사에서 아브람체보파가 형성되었었죠.
당시 모로조프는 파산하여 이미 사망하였고 지나이다 그리고리에브나는 모스크바 특별시장 아나톨리 레인보트의 아내였습니다. 지나이다 그리고리에브나는 유명 건축가들의 도움을 받아 저택을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재건축하였고 1914년에서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지나이다 그리고리에브나가 이 저택에 머문 것은 불과 4년이었죠. 그러나 호화 장식품들을 수집하여 저택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지나이다 그리고리에브나가 이 저택에 4년밖에 머물지 못한 이유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18년에 고리키 저택이 국유화된 것이었죠. 저택의 남쪽 곁에와 다른 부속 건물들은 일반인을 위한 요양소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리키 레닌스키의 보존지구 박물관은 고리키 저택박물관, 학술문화센터 레닌박물관, 농민풍속박물관, 기념차고 박물관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49년 개관한 레닌 기념저택 박물관은 레닌과 레닌의 원래 성인 울리아노프 집안의 개인 소장품들과 전 소유자들의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닌이 고르키의 저택에 머문 덕분에 고르키 저택박물관은 훌륭하게 보존되었죠. 박물관에는 약 6,000점의 소장품,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가구 컬렉션 등이 특별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블링 지게, 꽃무늬가 있는 수혜품들과 스탠드 장식 예술품 등은 특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학술문화센터 레닌박물관 건물은 1987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리석 건물이 주변 자연환경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죠. 내부도 소비에트 시대의 웅장함과 장엄함을 보여주는 인테리어로 꾸며졌습니다. 이 박물관은 5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역사인민위원회 의장으로서의 레닌의 활동, 고르키에서의 삶과 휴식 등에 관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죠. 레닌의 옷, 서류, 사진, 현수막, 배지, 서적, 깃발 등은 그 당시 혁명의 모습을 재현해 줍니다. 기념차고에는 레닌의 전용차 롤스로이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닌의 전용 롤스로이스는 1922년 영국에서 정부용으로 구입하였죠. 처음에 이 차는 4바퀴의 평범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페트로그라드,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푸틸롭스키 공장에서 개조되었습니다. 앞바퀴에는 스키를 달고 훌은 구동이었던 뒷바퀴 부분에는 무한궤도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개조해서 겨울철 운행에 최적화시켰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레닌은 고리키에서 모스크바를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모스크바 근교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레닌이 사망한 후 고리키에 보존된 덕분에 자동차는 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퀴나 궤도, 방수 텐트 등 거의 모든 부품이 그대로 보존되었죠. 이 자동차는 세계 유일의 반무궤도 차량입니다. 레닌은 1918년 9월 25일 총상을 입은 후 처음으로 고리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후 휴가나 주말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하죠. 고리키에서의 짧은 휴가 동안에 레닌은 900편 이상의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을 전시하고 있죠. 주로 레닌의 서한, 태제, 법령 초안, 당증과 신분증, 앙케이트, 국제회의나 당대회 또는 인민대회용 참가 신분증 등입니다. 1923년 5월부터 고리키에 상주하였던 레닌은 이곳에서 책과 논문을 집필하고 서신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전력 보급 계획, 소련 수립과 새로운 경제 정책 개발을 구상하였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이 놓인 소박한 레닌의 방과 서재는 저택의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레닌은 이곳에서 2년 반 정도를 생활하고 1924년 1월 21일에 숨을 거둡니다. 이 작품은 고르키의 추도의 길에 있는 지도자의 장례 동상입니다. 192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레닌 동상 중 10번째 안에 꼽히는 대작이죠. 이 길을 따라 영하 30도의 엄동설 안에 모스크바로 향하는 철도역까지 레닌의 관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그때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2018년 11월 저택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저택 중앙 정원에서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전에는 소비에트 포토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그 시절에도 포토샵이란 호기심이 들어서 사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잘 알려진 레닌의 신분증 사진도 변장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위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 컷의 스탈린 사진도 포토샵 처리된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숙청당한 인사들을 사진에서 삭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레닌과 부인 크룹스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총이 삽입되어 찍힌 사진에서 총을 삭제한 것이었죠. 뽀샵된 사진들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단순한 수정에서부터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까지 여러 이유로 뽀샵된 사진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세에 의해 과거는 미화되기도 하고 번영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이질되기도 하죠. 그러나 가려지거나 삭제되었던 사실이나 진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언젠가 뽀샵된 사진들이 비포 앤 애프터란 이름으로 떠돌듯이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전쟁에 적응하는 것도 3일이면 충분했듯이 사람이나 대지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드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고르키 레닌스키에는 러시아 여인에게 반해 러시아 땅에 눌러앉은 외국인 성직자의 제2의 고향이 되어주고 작가 피사레프의 취향에 따라 건축물이 세워지고 뜰이 정비되어 귀족 살롱 문학의 온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후원자 모로조프 미망인의 수집품들이 전시되고 레닌의 말년을 함께하며 반무궤도 자동차에게 길을 내주었던 고리키 레닌스키에 그 넉넉한 품은 그 안에 간직한 수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틀리고 사라지고 색이 변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고리키 레닌스키의 정원의 가로수길입니다. 지도자들의 흉상이 전시되어 있죠. 이 흉상들이 덧없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고리키 레닌스키의 저택박물관의 역사와 그 소유주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